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 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임명 절차 지연으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명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한 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가 진행될지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관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할지에 달려 있는데요. 초읽기에 들어간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시간표와 쟁점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대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레 오전까지입니다. 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행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마저 거부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듯 숨어서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또 하나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CCTV와 NHK 등 외신을 포함한 10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 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앞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경호 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측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장 수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 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올렸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는 물론 3차 출석 요구를 할지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영장은 먼 이야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의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를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란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자신이 했던 말과는 딴판입니다. 정작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나자 윤 대통령 수사를 머뭇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인 것 같다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지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어느 쪽에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터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진 출석을 시작으로 수하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용군,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만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내일쯤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견된 불출석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면서 연내 윤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성탄 전야 밤샘 집회에 이어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고 명동성당 인근에서도 성소수자 등 인권단체들의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성탄 전야 시민 100여 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머무는 총리 공관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특검도 헌재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집회에 오지 못한 시민들은 커피, 음식 배달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 근처로 다시 옮겨 오늘 성탄절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수사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기에는 좀 늦은 것 같지만 새해 선물이어도 괜찮으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파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한덕수 대행, 도로 친윤 지도부를 세운 여당으로도 향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는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책임진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란 말은 위선이었구나. 더 이상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명동에서는 성소수자 단체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 끌어내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떤 세상을 마주해야 할까? 많은 소수자들이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탄핵 촉구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고리로 성소수자부터 비정규직과 장애인, 농민까지 모두가 반혐오, 반차별로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열렸는데 경찰이 여지없이 막아서면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제발 소환 응해라. 체포 당해야 된다라는 말도 못합니까? 지금 이게 위협이 돼서 막는다는데 이게 여러분 위협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도심 집회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그 규모를 키워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